세월호의 진실은 지워졌고 사법개혁은 잊혀졌다.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임성근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미리 밝히라고 유도하고 판결문 일부를 미리 받아 이른바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 등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역시 임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때 몰아닥칠 후폭풍을 걱정해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고요.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정관 예우를 받아서 경제적인 이익까지 나가야 된다. 이건 국회 최소한의 책무다. 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은 입법부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법관을 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 검찰 무력화 뒤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라며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할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런데 전방보다 당장 이제까지의 현실을 짚어보면 법관은 신성 불가침 영역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비위나 실책에 책임을 요구받지만 법관은 임용 뒤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고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 이제까지 잘못된, 문제가 된 판결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또 법관 탄핵 시도가 처음도 아닙니다. 12대 국회가 불공정한 인사를 한 유태흥 대법원장에게 18대 국회가 광우병 촛불 집회 개입 의혹의 신영철 대법관에게 탄핵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자의적 재판 지휘 등의 이유로 15명이 탄핵 소추당했고 이 중 8명이 파면됐습니다. 일본은 국민도 탄핵 소추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성폭력, 정치적 스캔들 등으로 7명이 파면당했습니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거꾸로 독극물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관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이 따라야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 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법관 탄핵 사례가 드물겠냐며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할 재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로 이어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법대 진학하는 순간부터 귀가 아프도록 이 법안을 들었다는 법관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앵커 포커스였습니다.